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 심층 탐구의 주제는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주말 스포츠 뉴스 단신으로 쓱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2026년 축구 조별리그에서 그 LAFC가 휴스턴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그 경기죠. 맞아요. 사실 스코어보드만 딱 보면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냥 강팀이 이겼네?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뻔한 결과처럼 보이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90분의 경기를 진짜 분초 단위로 쪼개서 들여다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기의 이면을 보면 막 통제력을 잃은 분노라던가 상대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함정, 그리고 한 선수의 전술적 천재성이죠. 네, 전술적 천재성이 정말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단순히 오늘 누가 골을 넣었는지 복귀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은 수적 우위라는 그 절대적인 유리함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자원 관리의 역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역설. 그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끔 상대보다 완벽하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경쟁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모든 패를 다 쥐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조직 심리학이나 전략 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다. 정확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많아요. 방심하기 쉽고 스스로 막 오만에 빠져서 함정을 파기 때문이거든요. 이 경기에서 LAFC가 보여준 그 공간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 방식은 단순히 잔디밭 위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어떻게 끝까지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잔디밭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의 한가운데로 훅 들어가 보죠. 이 경기의 특이한 분위기를 단번에 설명해주는 코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휴스턴의 벤 올슨 감독 이야기죠. 맞습니다. 0대2로 패배한 직후에 사이드라인에서 아주 좌절감 섞인 표정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손흥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와, 토네이도라니. 여러분, 이건 절대 경기 최우수 선수한테 보내는 의례적인 찬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완벽하게 통제력을 잃어버린 한 감독의 무력감, 어쩌면 그 공포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실제로 휴스턴은 이 거대한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무려 2명의 선수를 잃었잖아요. 부상이 아니라 퇴장으로요. 네, 한 경기에서 한 팀에 2명의 퇴장자가 나오는 건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죠. 거의 경기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재앙 같은 사건이니까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복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추가 시간에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손흥민을 향해서 꽤 거친 태클을 날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옐로 카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죠. VAR을 거치면서 결국 다이렉트 레드 카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반전이 한창이던 때 이번에는 아구스틴 부사트가 아주 치명적으로 열린 공간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을 막으려다가 결국 또다시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휴스턴 측에서는 첫 번째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퇴장을 이끌어낸 그 VAR 판정이 너무 과학했다고 아주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린 좀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었죠. 네, 맞아요. 저희는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심판 판정이 옳았냐 그르냐를 따지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축구계에서 판정 논란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휴스턴의 입장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시각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이 현상 그 자체, 그리고 그 현상이 만들어낸 역학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죠. 판정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생기거든요. 두 번의 퇴장 모두 단순히 우연한 충돌이나 불운이라고 보기엔 공통된 패턴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휴스턴 수비수들이 유독 그날따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거칠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미친 듯이 쫓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제공된 자료 중에 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 출신 분석가들이죠. 게리 네빌이나 제이미 캐러거 같은 사람들의 시각을 빌려올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수비수들의 단순한 감정 통제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상대를 끈질기게 압박해서 강요된 실수를 끌어내는 그 공격수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강요된 실수라?
캐러거가 자선 지속하는 개념 중에 수비 교율의 붕괴라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공간을 파악하고 영리하게 움직이는 선수를 상대할 때 수비수들은 경기 내내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심리적 압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막 수비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딜레마인데요. 공격수가 반박자 빠르게 공간으로 딱 뛰어듭니다. 그럼 수비수는 0.1초 만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어떤 결정이죠? 지금 내 몸을 던져서 파울을 해서라도 이 흐름을 억지로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치명적인 공간을 내어줄 것인가? 아, 진짜 재앙적인 딜레마네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비수들이 서로 커버 플레이를 해주면서 막아내겠지만 손흥민처럼 위치 선정이 탁월한 선수는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고립시켜버립니다. 휴스턴 수비수들은 그 짧은 판단의 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늦었고 결국 파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은 셈이죠. 야, 강요된 실수라는 말이 진짜 딱 들어맞네요. 자, 그럼 이제 경기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대팀인 휴스턴이 무려 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2명이나 부족하다면 이건 그야말로 학살이 일어나야 하는 조건 아닙니까? 남은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막 퍼부어서 4대0, 5대0으로 점수차를 쫙 벌리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2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비어 있다는 건 그 넓은 잔디밭대 위에 수천 평방미터의 빈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막 뛰어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11대 9 상황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심리적 덫이거든요. 심리적 덫이요? 아니, 숫자가 많은 유리한 쪽이 오히려 함정에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이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내린 지시를 보면 이 덫의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통의 감독이라면 상대가 2명이나 적다, 무조건 몰아붙여서 골득실 창겨라, 이렇게 소리쳤을 법도 하잖아요. 네, 저라도 그렇게 지시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공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자만심이라는 무형의 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축구장에서 그 자만심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냥 선수들이 좀 우쭐해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인가요? 아니요,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비수들은 어차피 상대는 공격 못해 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전력 질주를 슬슬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아, 덜 뛰는군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들은 확실하고 안전한 패스 대신에 굳이 멋부리는 백킬 패스나 무리한 중거리 슛을 막 시도하죠. 모두가 자기가 골을 넣고 싶어서 포메이션의 규율을 깨고 페널티 박스 근처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다 패스미스라도 나면요? 바로 그거죠. 그러다 삐끗하면 9명으로 잔뜩 웅크리고 있던 상대팀의 발빠른 공격수 한 명한테 롱패스가 딱 연결되면서 정말 어이없는 역습골을 얻어맞게 됩니다. 와, 실제요, 축구 역사상 9명인 팀이 11명의 팀을 상대로 극적인 동점골을 넣는 사례가 진짜 심심치 않게 발생하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그 착각이 오히려 팀 전체의 규율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거군요. 그렇다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덫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주문을 한 건가요? 그는 선수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돌려라, 경기장의 좌우폭을 최대한 넓게 써라, 무리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9명밖에 없는 휴스턴 선수들이 그 넓은 빈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좌우로 끊임없이 뛰어다니게 만들려는 전략이었군요. 네, 공은 사람보다 빠르고 지치지 않으니까요. 물리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대가 스스로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체력을 갉아먹으라는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지시였던 겁니다. 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딱 쳐놓고 먹이가 발버둥 치면서 신이 다 빠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포식자 같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죠. 후반 11분에 델가도가 아주 침착하게 첫 골을 터뜨렸고 후반 37분에는 에우스타키오가 쇄기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죠. 2번의 퇴장을 유도해내서 경기장을 흔들어 놓은 선수가 결국 2번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전 아스날 감독이었던 아르센 벵거가 종종 강조하던 분석의 렌즈를 한번 가져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차원의 시야라는 개념인데요. 다른 차원의 시야요? 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복귀해보면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할 때 보여준 것은 수비수 서너 명을 막 제치는 화려한 드리블이나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던 건가요?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 좋게 빈 공간으로 툭 패스를 찔러준 것처럼 보였거든요. 핵심은 변형된 공간을 해석하는 그 두뇌의 속도입니다. 상대 선수가 2명이나 줄어들면 휴스턴의 방어 구조는 기존에 우리가 아는 4-4-2나 4-3-3 같은 익숙한 형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형적으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9명이니까 이가 빠진 것처럼 구조가 무너지겠네요. 맞아요. 중앙을 촘촘하게 막으려고 하면 측면이 허벌판이 되고 측면을 막으러 나가면 중앙 수비수 사이의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쫙 벌어지죠. 평범한 선수들은 공간이 열렸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패스를 시도합니다. 아, 눈으로 확인한 뒤에요? 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이 그 방어 구조의 변화를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그 미세한 틈새가 어디서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남들이 2차원 평면도로 경기를 보고 있을 때 혼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3차원 조감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변형된 공간을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무서운 두뇌 플레이라 감독의 그 차갑고 인내심 있는 전력과 에이스의 천재적인 시야가 만나서 상대의 숨통을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끊어놓은 거군요. 네, 완전히 지배한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LAFC는 정말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결점의 완벽한 팀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번 2026년 시즌 개막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완파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잖아요. 엄청난 화제였죠. 그리고 이 휴스턴전까지 개막 후 4연승을 아주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공된 자료들과 모든 화려한 승리의 이면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손흥민의 출전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오늘 심층 탐구의 가장 치열한 딜레마에 도달했군요. 네,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현재 34살입니다. 이 휴스턴 경기 전까지 그는 앞선 3경기에서 각각 62분, 88분, 45분을 소화했어요. 철저하게 관리를 받고 있었네요. 그렇죠. 감독이 그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서 출전 시간에 아주 세밀하게 조절해주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경기 상대가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후반 37분에 두 번째 골까지 터지면서 승기는 100% 넘어왔고요. 상대는 반격할 힘조차 없는 넉다운 상태였습니다. 네, 사실상 경기가 끝난 시점이죠. 그렇다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34살의 에이스를 얼른 벤치로 불러들여서 체력을 비축하게 해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왜 그를 90분 풀타임으로 뛰게 그냥 내버려둔 걸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후한 지적입니다.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오 퍼디난도와 펩 과르디올라라는 두 명의 거물이 각기 다른 철학을 대립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오, 선수 출신 해설가와 세계 최고의 전술가의 시각 차이군요. 네, 먼저 퍼디난드의 관점, 즉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어본 선수 출신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건 감독의 절대적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신뢰요? 안 빼주는 게요? 네, 팀의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는 에이스가 있다면 감독은 본능적으로 그 선수를 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혹시라도 에이스가 빠진 틈을 타서 11대 9라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봐? 바로 그거죠. 9명인 상대에게 혹시라도 반격의 빌미를 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네가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서 우리 팀의 규율을 잡아주고 이 승리를 아주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달라는 무언의 부탁을 한 셈이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하지만 반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시즌 전체를 아주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전술가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긴 시즌을 운영해야 하는 매니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의존증일 수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34세 공격수가 90분을 꽉 채워 뛰면서 소화해야 하는 스프린트의 양, 그리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게다가 이미 2대0으로 확실하게 이긴 경기잖아요. 상대방은 심지어 2명이나 퇴장당해서 없고요. 맞습니다. 굳이 그 소중한 마일리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단 한 경기의 변수를 확실하게 차단하려는 그 안전주의적인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피로 누적과 부상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폼을 유지하는 슈퍼스타라도 물리적인 육체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니까요. 휴스턴이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의 부족함을 겪었다면 LAFC는 이 완벽해 보이는 무실점 승리 속에서 에이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탄을 안고 뛰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단순히 2대0이라는 스코어보드만 보고 와 잘했다 하고 박수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네요. 양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모든 훌륭한 순위와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체력의 소모, 전술적 자원의 고갈,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위한 대비까지. 리스크 관리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 승리 뒤에도 자원 관리와 리스크 분산이라는 숙제는 언제나 반드시 남는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당장 당신의 삶이나 업무 환경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꽤 많은 부분이 겹쳐 보일 겁니다. 네, 혹시 당신도 비즈니스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보다 압도적인 유리함을 쥐었을 때 도스 산토스 감독처럼 침착하게 인내심을 갖고 상황의 주도권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다 잡은 물고기다 라면서 방심하거나 무작정 엑셀을 밟고 돌진하다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리하게 득점하겠다고 수비 라인을 잔뜩 끌어올렸다가 상대의 롱패스 한 방에 역습을 당하는 아까 말한 그 11명의 선수들처럼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내일 출근길에 혹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곰곰이 씹어볼 만한 새로운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당신이 속한 팀 혹은 당신 자신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 그게 당신만이 가진 어떤 독보적인 기술일 수도 있고요. 늘 굳은 일을 군말 없이 도맡아 하는 든든한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밤을 새워도 끝없다고 스스로 맹신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스타 플레이어가 내일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당장 벤치로 물러나야 한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성공이라는 그 화려한 환상에 푹 빠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11명이 아니라 9명만으로 헐떡이면서 위태롭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할 문제네요. 언제나 그렇듯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온전히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